추석 연휴가 끝난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최순자 할머니는 이른 새벽부터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명절 내내 쌓인 그릇들이 싱크대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에휴,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셨습니다. 62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순자는 여전히 집안일의 대부분을 도맡아 하고 있었어요. 며느리 서지은은 명절 내내 친척들 앞에서만 부지런한 척했을 뿐 친척들이 돌아가자마자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 명절에 너무 피곤해서요. 좀 쉬어야겠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하루 종일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와의 마찰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아들 현우의 얼굴만 보면 엄마 지은이 좀 이해해줘. 회사에서 힘들잖아라고 했으니까요. 내가 참으면 돼. 내가 참으면 우리 집이 평화로우니까. 순자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마루로 나오는데 현관문 앞에 택배 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택배요. 순자가 현관문을 열자 택배 기사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택배 2개 왔어요. 여기 사인 좀 부탁드려요. 아이고, 수고하시네요. 순자는 택배를 받아들고 현관 안으로 들어왔어요. 2개의 택배 상자가 제법 묵직했습니다. 지은이가 또 뭘 샀나? 며느리는 온라인 쇼핑을 즐겨 했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은 택배가 왔죠. 명품 화장품에 비싼 옷까지에 온갖 건강식품까지. 순자는 택배를 거실 소파 옆에 내려놓고 송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발신인이 둘 다 며느리 서지은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거 우리 집으로 온 게 아니네. 한 개는 수취인이 서영숙이었어요. 며느리 친정 엄마였죠. 주소를 보니 강남구 대치동, 친정 어머니 집이 맞았습니다. 다른 한 개는 수취인이 최순자였어요. 어머, 이게 나한테 온 거였구나. 순자는 자기 이름이 적힌 택배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 무겁지 않았어요. 지은이가 나한테 뭘 보냈을까?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자기한테 선물을 보낸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평소에 생일에도 어버이날에도 별다른 선물을 받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박스 테이프를 뜯기 시작했어요. 박스를 열자 얇은 비닐 포장에 쌓인 옷가지가 나왔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비닐을 벗겨냈어요. 그 안에서 나온 건 시장표 몸빼 바지였습니다. 이게 뭐야? 순자의 손이 떨렸어요. 몸빼 바지 안쪽에 붙어 있는 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동대문 도매시장 5,000원. 순자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5,000원짜리 몸빼 바지. 물론 순자는 평소에도 시장에서 산 저렴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비싼 옷은 불편하고 또 아까웠거든요. 시골에서 평생 농사 지으며 살았던 순자에게는 검소함이 몸에 배어 있었죠.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며느리가 자기한테 선물로 보낸 게 5,000원짜리 몸빼 바지라니. 순자는 천천히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나를 생각해서 보낸 거겠지. 지은이가 내가 이런 옷 좋아하는 걸 알고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눈길이 옆에 놓인 또 다른 택배로 향했습니다. 친정 엄마한테 보내는 택배. 순자는 그 택배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친정 어머니한테는 뭘 보냈을까? 마음 한편에서는 남의 택배를 열어보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견딜 수 없는 호기심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5,000원짜리 몸빼를 받은 직후였으니까요. 순자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천천히 친정 엄마 앞으로 온 택배를 집어들었어요. 상자가 제법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이었죠. 이건 뭐지? 순자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한테 나중에 말하면 되겠지. 어차피 친정 엄마한테 보내는 거니까 시어머니인 내가 먼저 확인하는 게 이상한 건 아니잖아. 스스로에게 변명하듯 중얼거리며 순자는 박스를 완전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고급스러운 먼지 주머니에 쌓인 명품 가방이 들어 있었어요. 순자는 먼지 주머니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건 루이비통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고급 가죽 핸드백이었어요. 순자는 명품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이 가방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건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가방 안쪽에는 정품 인증서와 영수증이 들어 있었어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을 펼쳤습니다. 루이비통 스피디백 520만 원. 520만 원? 순자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520만 원. 그건 순자가 시골에서 한 달 동안 농사일을 해도 벌기 힘든 돈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친정 엄마한테 520만 원짜리 가방을 보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인 자기한테는 5천 원짜리 몸빼 바지를. 순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야.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지은이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녁 6시쯤 며느리 지은이 퇴근했어요. 다녀왔습니다.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들어온 지은은 명품 브랜드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사 퇴근길에 또 쇼핑을 한 모양이었죠. 순자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은아, 저녁 거의 다 됐다. 씻고 나와라. 네, 어머님. 지은은 가방을 소파에 던지듯 놓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순자는 국자를 든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를 바라봤죠. 소파 옆에는 아직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5천 원짜리 몸빼 바지와 다시 포장한 52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물어봐야 해. 직접 물어봐야 해. 저녁 식사 자리. 아들 현우는 아직 회사에서 야근 중이었고 시아버지 동수는 동네 경로당에 나가 계셨어요. 식탁에는 순자와 며느리 지은 단둘뿐이었습니다. 지은아. 네, 어머님? 지은은 스마트폰을 보며 대답했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죠. 오늘 택배가 왔더라. 아, 네. 택배요? 지은은 여전히 화면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2개나 왔는데. 하나는 내 친정 엄마한테 가는 거고 하나는 나한테 온 거더라. 그제야 지은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 그거요? 어머님 받으셨어요? 응, 받았어. 순자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지은아. 네, 나한테 온 몸빼 바지 말이야. 지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아, 그거요. 마음에 드세요? 어머님 평소에 그런 스타일 좋아하시잖아요. 시장에서 파는 편한 옷. 순자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고맙긴 한데 5천 원짜리더라. 네, 저렴하죠? 요즘 물가가 비싼데 가성비 좋은 거 골랐어요. 지은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어요.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그럼 내 친정 엄마한테 보낸 건 뭐냐? 지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건. 지은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순자가 친정 엄마 앞으로 온 택배를 확인했다는 걸 눈치챈 거죠.
열어봤어요? 그 택배? 지은의 목소리에 살짝 날이 서 있었어요. 미안하다. 궁금해서 열어봤어. 순자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지은은 한숨을 쉬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에휴, 그냥 가방이에요. 우리 엄마 생신 선물로 보낸 거예요. 가방? 네, 루이비통 가방이요. 지은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게 520만 원짜리더라. 네, 맞아요. 지은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은아, 왜요, 어머님? 나는 5천 원짜리 몸빼를 주고 내 친정 엄마한테는 520만 원짜리 가방을 보내는 게 순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지은은 순자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동정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죠.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뭐, 어머님은 그게 어울리시잖아요. 시장에서 산 편한 옷이. 순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우리 엄마는 다르잖아요. 강남에 사시고 친구분들이랑 모임도 많고 그러니까 명품 가방이 필요하신 거죠. 지은은 마치 당연한 이야기를 하듯 말을 이었어요. 근데 어머님은 솔직히 명품 들고 다니시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다는 게 무슨 뜻이냐? 순자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입을 열었어요. 촌스러워서요. 뭐, 어머님은 촌스러우시잖아요. 사투리도 쓰시고 학력도 그러시고 명품 가방 들고 다니시면 안 어울려요. 솔직히 순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촌스럽다. 명품이 안 어울린다. 사투리 쓴다. 학력이 낮다.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순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순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어머님? 그래, 나는 촌스럽지.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고 평생 시골에서 농사나 짓고 살았으니까.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명품 가방 같은 거 나한테는 안 어울리지. 어머님, 제가 그런 뜻으로. 됐다. 순자는 며느리를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밤 11시 남편 동수가 경로당에서 돌아왔을 때 순자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직 안 자? 동수는 아내의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순자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응? 나 그동안 너무 참았나 봐. 무슨 소리야? 순자는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5천 원짜리 몸빼 바지, 520만 원짜리 명품 가방, 며느리가 한 말들. 동수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게 그게 사람이 할 소리야? 나는 괜찮아. 정말 괜찮은데.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 동수는 아내를 꼭 안아줬어요. 여보, 참지 마. 더 이상 참지 마. 응?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얼마나 힘들게 우리 아들 키웠는데,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해? 동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거실로 나와 소파 옆에 놓인 택배 상자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520만 원짜리 명품 가방,
순자는 그 가방을 천천히 집어들었어요. 친정 엄마한테 가는 거라고 했지. 순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럼 내가 직접 가봐야겠네. 순자는 택배 송장에 적힌 주소를 확인했어요. 강남구 대치동. 며느리 친정 엄마 집. 여보. 남편 동수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응? 나 오늘 나갔다 올게. 어디? 순자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진실을 확인하러. 화요일 아침 9시. 순자는 평소에 입지 않던 깔끔한 외출복을 꺼내 입었어요. 남편 동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가는 거야? 응.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순자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히 빗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혹시 모르잖아. 며느리가 착각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고. 하지만 순자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그건 착각이 아니었다는 걸. 52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고 영수증까지 봤으니까요. 조심해서 다녀와. 괜히 마음 상하지 말고. 동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택배 상자를 들고 집을 나섰죠. 강남구 대치동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순자는 평소에 거의 강남 쪽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시장이나 동네 병원 정도만 다녔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진실을 확인해야 했으니까. 지하철 안에서 순자는 계속 생각했어요. 혹시 내가 예민하게 반응한 걸까? 지은이는 그냥 편한 옷을 보내준 건데 내가 오해한 걸까? 하지만 며느리가 한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촌스러워서요. 명품이 안 어울려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오해가 아니야. 대치동역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 30분이었어요. 순자는 스마트폰에 저장해둔 주소를 보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며느리 친정 엄마가 사는 아파트는 역에서 10분 거리였죠. 고급 아파트 단지가 나타났어요. 와, 순자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30층이 넘는 높은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단지 안에는 잘 가꿔진 정원과 분수대까지 있었어요. 여기서 사시는구나. 순자는 아파트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경비실을 지나가려면 방문 목적을 말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순자에게는 계획이 있었어요. 경비실 옆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는 거였죠. 택배가 도착하는 걸 직접 보기 위해서. 송장을 다시 확인했어요. 배송 예정 시간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였습니다. 순자는 벤치에 앉아 가만히 기다렸어요. 30분이 지났어요. 1시간이 지났어요. 다리가 저리기 시작했지만 순자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조금 지났을 때였어요. 택배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택배 기사님이 손수레에 택배를 가득 싣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택배 기사를 따라갔습니다. 경비원이 뭐라고 했지만 순자는 잠깐만요. 확인할 게 있어서요라고 말하며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택배 기사가 물건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어요. 택배 기사가 한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순자가 어제 확인했던 며느리 친정 엄마 앞으로 가는 택배. 1205. 여기로군. 택배 기사가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순자도 재빨리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아, 어머님도 12층이세요? 아, 네. 순자는 얼버무렸어요. 12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택배 기사가
1205 초인종을 눌렀어요. 택배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는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긴 채 조심스럽게 지켜봤어요. 문 밖으로 나온 사람은 며느리 친정 엄마 서영숙이었습니다. 59살의 영숙은 집안에서 입는 옷치고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실크 가운을 걸치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화장이 되어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까지 걸고 있었죠. 아이고, 수고하세요. 여기 두세요. 영숙은 택배를 받아들었어요. 택배 기사가 가고 영숙이 문을 닫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자가 나타났어요. 사돈댁. 영숙은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 사돈댁. 여기 웬일이세요? 영숙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순자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에요? 여기가? 영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당연했어요. 순자가 사는 곳과 여기는 한참 거리가 멀었으니까요. 네.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요. 순자는 영숙의 손에 들린 택배를 바라봤어요. 그게 우리 지은이가 보낸 거죠? 영숙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 이거요? 네. 지은이가 뭘 보냈나 봐요. 뭔지 확인하셨어요? 아직요. 지금 막 받았는데. 영숙은 택배를 품에 꼭 안았어요. 마치 뺏길까봐 걱정하는 것처럼. 순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열어보세요. 예, 열어보시라고요. 내가 보는 앞에서. 영숙은 당황했어요. 하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었죠. 아, 네. 그럼 안으로 들어오실래요? 아니요. 여기서 볼게요. 순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영숙은 어쩔 수 없이 문 앞에서 택배를 뜯기 시작했어요. 박스 테이프를 뜯고 안에서 고급스러운 먼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어머, 영숙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먼지 주머니를 열자 루이비통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명품 가방이 나왔습니다. 세상에, 우리 딸이 루이비통 가방을 보냈네. 영숙은 기뻐하며 가방을 쓰다듬었어요. 진짜 루이비통이야? 어머, 이거 진짜 비싼 건데. 우리 딸이 대단하네, 정말. 영숙은 순자가 옆에 있다는 것도 잊은 채 가방을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아, 진짜 예쁘다. 이거 들고 친구들 만나러 가야겠어. 다들 부러워하겠는데? 순자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어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며느리 친정 엄마는 52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받고 저렇게 기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어제 5천 원짜리 몸빼 바지를 받았죠. 영숙이 문득 순자를 돌아봤습니다. 어머, 사돈댁. 미안해요. 너무 좋아서 정신이 없었네요. 근데 사돈댁은 우리 지은이한테 뭘 받으셨어요? 순자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5천 원짜리 몸빼 바지요. 예. 영숙의 표정이 굳었어요. 5천 원짜리 몸빼 바지? 네.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숙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었어요. 순자는 영숙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돈댁한테는 520만 원짜리 가방을 보내고 나한테는 5천 원짜리 몸빼를 보냈더라고요. 그건 영숙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순자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 가방 좀 보여주세요. 예. 왜요? 그냥요. 자세히 좀 보고 싶어서. 영숙은 망설였지만 결국 가방을 순자에게 건넸어요. 순자는 가방을 받아들고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질감, 정교한 스티칭, 반짝이는 금속 장식. 정말 아름다운 가방이었어요.
순자는 가방 안쪽의 정품 인증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도. 루이비통 스피디백 520만 원. 순자는 가방을 품에 안았어요. 사돈댁. 네. 이거 제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예. 그게 무슨.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보낸 거잖아요. 시어머니인 제가 확인해야죠. 아니, 그래도 이건 저한테 온 건데. 영숙이 당황하며 가방을 다시 빼앗으려 했어요. 하지만 순자는 가방을 놓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며느리한테 확인하고 제대로 처리할 테니까. 순자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영숙은 뭐라고 항의하려 했지만 순자의 눈빛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거든요. 순자는 가방을 들고 돌아섰어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사돈댁. 영숙이 뒤에서 불렀지만 순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순자의 손은 계속 떨렸어요. 하지만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이제 끝을 봐야겠어. 아파트 밖으로 나와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순자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순자는 품 안의 명품 가방을 내려다봤어요. 520만 원. 그 돈이면 시골에서 몇 달을 살 수 있었어요. 그 돈이면 손주 학원비를 1년치도 낼 수 있었죠. 그런데 며느리는 그 돈으로 친정 엄마한테 가방을 사주고 시어머니한테는 5천 원짜리 몸빼를 보냈어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저녁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를 만들어야겠어. 집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어요. 남편 동수가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어떻게 됐어? 순자는 품 안의 가방을 보여줬어요. 이걸 가져왔어. 동수는 가방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그 520만 원짜리? 응. 어떻게 가져온 거야? 순자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친정 엄마 집 앞에서 기다렸던 것, 택배가 도착하는 걸 목격한 것, 영숙이 가방을 받고 기뻐하던 모습, 그리고 자기가 가방을 가져온 것까지. 동수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거야? 순자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오늘 저녁에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를 만들 거야. 가족 모임? 응. 아들한테도 며느리한테도 다 불러서 밥 먹자고 할 거야. 동수는 순자의 의도를 알아챘어요.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려고? 응.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오늘 저녁에 모든 걸 끝낼 거야. 동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잘 생각했어. 나도 도와줄게. 순자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들?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오늘 저녁에 일찍 들어와라. 가족끼리 다 같이 밥 먹자. 오늘이요? 갑자기요? 응. 중요한 얘기가 있어. 현우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어요.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저녁에 얘기할게. 지은이도 같이 데리고 와.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준비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불고기, 생선구이. 평소보다 훨씬 정성스럽게 차렸죠. 마지막 일 수도 있으니까. 순자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오늘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나면 이 가족은 달라질 거예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오후 6시 현관문이 열렸어요. 다녀왔습니다. 아들 현우와 며느리 지은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왔니? 씻고 나와라. 밥 거의 다 됐어. 순자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은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평온해 보였거든요. 설마 어제 일을 잊은 건가? 지은은 방으로 들어가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30분 후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순자, 동수, 현우, 지은. 상에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와, 엄마.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현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냥 온 가족이 모였으니까.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자, 밥 먹자. 가족들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순자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은아. 네, 어머님? 지은은 밥을 먹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순자는 옆에 놓아둔 쇼핑백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올려놓았죠. 명품 가방이 나왔어요.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순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내가 내 친정 엄마한테 보낸 거 맞지? 식탁 위에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현우가 가방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뭐야? 이 가방은 어디서 난 거야? 순자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내 아내가 내 장모님한테 선물로 보낸 거란다. 520만 원짜리 루이비통. 520만 원? 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봤어요.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나한테는 5천 원짜리 몸빼 바지를 보냈지. 엄마, 지은아, 나한테 설명 좀 해주겠니?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내 친정 엄마한테는 520만 원짜리 가방을 보내고 나한테는 5천 원짜리 몸빼를 보냈는지. 어머님, 그건. 그리고 어제 내가 물어봤을 때 뭐라고 했지? 순자는 며느리를 똑바로 응시했어요. 내가 촌스럽다고 했지. 명품이 안 어울린다고 했지. 식탁 위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수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며느리, 그게 사실이야?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우가 아내를 돌아봤어요. 지은아,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야? 나는 그냥.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갔다가 큰 가위를 들고 돌아왔어요. 어머님, 그게. 지은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순자는 명품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가위를 들어 올렸습니다.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현우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순자는 가위로 가방을 난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안 돼요. 지은이 비명을 지르며 가방을 빼앗으려 했지만 순자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가죽이 찢어지는 소리가 식탁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순자는 가방을 완전히 난도질했어요. 52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은 순식간에 찢어진 천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지은이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순자는 가위를 내려놓고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어제 나한테 한 말 기억나니? 나는 촌스럽고 명품이 안 어울린다고 했지. 순자는 찢어진 가방 조각을 집어들었어요. 그래. 나한테는 이런 게 안 어울려. 그러니까 내 수준에 맞춰줬어.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품속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어요. 그리고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이것도 봐라. 통장이 식탁 위로 떨어졌어요.
파란색 표지의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현우가 통장을 집어들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순자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열어봐라.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어요. 그리고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통장 안에는 3년치 거래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2022년 1월 15일 출금 200만 원 서지은. 2022년 2월 15일 출금 200만 원 서지은. 2022년 3월 15일 출금 200만 원 서지은. 매달 15일마다 정확히 200만 원씩 서지은 앞으로 출금된 기록이었습니다. 현우는 손가락으로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세어봤어요. 36개월. 3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200만 원씩. 36개월이면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200만 원. 지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순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내 친정 엄마한테 퍼주던 돈이 어디서 났는지 아니? 다 내 돈이야. 식탁 위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우가 어머니를 돌아봤어요. 엄마, 이게 정말 엄마가 지은이한테 준 돈이에요? 그래. 왜 나한테는 말 안 하셨어요? 순자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너희 부부가 힘들어하는 걸 알았거든. 대출 갚느라, 애 키우느라. 순자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3년 전부터 매달 200만 원씩 지은이 계좌로 보냈어. 아들 자존심 상할까봐 며느리한테만 조용히 보냈지. 지은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동수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며느리, 내가 그 돈을 받으면서도 우리 집사람을 그렇게 대한 거야?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순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았어. 내가 촌스럽고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었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지은아, 내가 내 친정 엄마한테 명품 사주고 비싼 선물 할 때마다 그게 다 누구 돈인 줄 알았니? 몰랐어요. 지은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 돈이 시어머님 돈인 줄.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알았으면 달랐겠니? 예. 내가 만약 그 돈이 내 돈인 줄 알았으면 나한테 다르게 대했겠어?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알고 있었어요. 지은이 처음부터 자기를 무시했다는 걸. 돈이 있든 없든 지은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현우가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지은아, 대체 왜 그랬어? 엄마가 우리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주셨는데. 나는 몰랐다고요. 지은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시어머님이 돈이 그렇게 많은 줄 어떻게 알아요? 평소에 그렇게 검소하게 사시면서. 순자는 지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 나는 검소하게 살았지.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돈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니? 나는 돈이 아까워서 5천 원짜리 몸빼 입는 게 아니야. 순자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내가 편해서 입는 거야. 내가 좋아서 그렇게 사는 거야.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거실로 걸어가서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왔어요. 그리고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도 봐라. 현우가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예금 통장 사본, 주식 계좌 내역서. 현우는 서류를 하나하나 넘기며 읽어내려갔어요. 그리고 점점 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엄마 명의예요? 그래. 이 땅이 경기도 광주의 5,000평? 응. 아버지랑 내가 평생 농사 지으며 모은 땅이야.
그리고 이 예금 통장, 잔액이, 현우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3억 원이 넘어요. 시골에서 평생 아껴 살았거든. 너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래도 남은 게 그 정도야. 순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현우는 어머니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엄마, 저는 엄마가 가난하다고 생각했지? 순자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나도 알아. 너희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엄마, 괜찮아. 나는 정말 괜찮았어. 순자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지은아, 너는 아니었구나.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어요. 순자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나를 무시했어.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님, 내 사투리를 놀렸고, 내 학력을 무시했고, 내 옷차림을 비웃었지.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친구들 앞에서 나를 시골 할머니라고 불렀고, 내가 해준 음식은 입도 안 대고.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지은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한 거 아니?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는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우리 아들이 행복하길 바랐어. 그래서 참았어. 어머님, 근데 너는 내 돈으로 내 친정 엄마한테 520만 원짜리 가방을 사주고 나한테는 5천 원짜리 몸빼를 보냈어. 순자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게 나한테는 너무 아팠어. 식탁 위에 침묵이 흘렀어요. 지은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은은 울면서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물리쳤습니다. 사과는 됐어. 어머님, 나는 내 사과를 듣고 싶은 게 아니야. 순자는 지은을 내려다봤어요. 나는 내가 진짜로 반성하는지 보고 싶어. 반성할게요. 정말 반성할게요. 입으로만? 순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현우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너도? 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뭘? 지은이가 엄마를 무시한다는 거. 저도 알고 있었어요. 현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모른 척 했어요. 아내가 기분 나빠할까봐. 순자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내 어미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니? 죄송합니다, 엄마. 현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동수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보, 이제 그만하자. 당신 마음 다 이해해. 나도 화가 나. 근데 이제 그만하자. 동수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마. 순자는 남편의 품에 안긴 채 한참을 울었어요. 3년 동안 참아왔던 서름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현우와 지은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한참 후 순자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뒤까지 생각해봐라. 예. 현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순자는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까지 생각해보고 답을 가져와. 무슨 답이요? 너희 부부가 정말로 정신 차린 건지 아니면. 순자는 말끝을 흐렸어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건데요, 엄마? 순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때 가서 얘기하마. 순자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동수도 아내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며 현우와 지은을 돌아봤습니다. 너희 둘이 잘 생각해봐라.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거실에는 현우와 지은만 남았습니다. 찢어진 명품 가방 조각들이 식탁 위에 흩어져 있었어요. 지은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현우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현우가 입을 열었어요. 지은아. 응, 우리 정말 잘못했어.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엄마가 당신한테 무시당하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했으니까. 현우는 아내 옆에 앉았어요. 근데 당신도 정말 너무했어. 알아. 지은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너무했다는 거. 왜 그랬어? 현우가 물었습니다. 왜 우리 엄마를 그렇게 대했어? 지은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모른다고? 처음에는 그냥 시골에서 올라오신 시어머니가 불편했어.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사투리 쓰시고 옷도 촌스럽게 입으시고 친구들한테 소개하기 창피했어. 그러다 보니까 점점 무시하게 됐어. 그게 습관이 됐어.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오늘 알았어. 뭘? 시어머니가 얼마나 큰 사람인지.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돈도 많으시고 우리한테 그렇게 많은 걸 해주셨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정말 최악이야. 지은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어요. 현우는 아내의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지은아. 응. 우리 엄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자. 응.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잘하자. 진짜 며느리처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심했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 정도는 해야 정신을 차리지. 옆에서 남편 동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잘했어. 그래. 응. 당신은 참을 만큼 참았어. 이제 그만 참아도 돼. 동수는 아내의 손을 잡아줬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순자는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진짜 변했는지 확인해 볼 거야. 어떻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게.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현우와 지은이 방에서 나왔어요. 둘 다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응, 저희 출근해야 하는데. 그래, 가거라. 순자는 쌀쌀맞게 대답했습니다. 지은이 앞으로 나왔어요. 어머님, 저 말하지 마. 순자는 며느리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에 답 가져온다고 했지? 그때까지 생각해봐. 네. 현우와 지은은 조용히 집을 나갔어요. 회사로 가는 차 안에서 둘은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 지은이 입을 열었어요. 여보. 응.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수밖에. 근데 시어머니가 받아주실까? 모르겠어. 근데 계속 노력해야지. 우리가 잘못한 거니까.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지은은 퇴근하자마자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재료들을 샀어요. 집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저녁 준비를 도왔습니다. 순자는 며느리를 힐끗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부엌 일을 계속했어요. 지은은 서툴게 채소를 다듬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은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물었습니다. 어머님, 국은 어떻게 끓이는 거예요? 어머님, 됐어. 순자가 짧게 말했습니다. 그냥 가 있어.
내가 할게. 지은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가르쳐 주세요. 순자는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지은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순자는 한숨을 쉬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국 끓이는 거부터 가르쳐 줄게. 그날 밤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지은이 처음으로 만든 음식도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맛은 별로였어요. 하지만 순자는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더 연습해야겠네. 네, 어머님. 열심히 배울게요. 지은은 고개를 숙였어요. 현우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희 정말 열심히 할게요. 순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로 변하려고 하는 건가? 일주일이 흘렀어요. 그 일주일 동안 지은은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어머니를 도왔고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와서 저녁 준비를 도왔어요. 순자에게 요리를 배우고 집안일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현우도 변했습니다. 퇴근하면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주말에는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답게 지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일주일 후 순자가 거실에 온 가족을 불러 모았습니다. 다들 앉아라. 현우, 지은, 동수가 소파에 앉았어요. 순자는 그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네. 네, 어머님. 지은이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순자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네, 어머님. 너 변했니? 지은은 고개를 숙였어요.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근데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 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는 너희를 용서할게. 어머님,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요.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며느리처럼 살아라. 네. 그리고 다시는 나를 무시하지 마라. 나도 사람이야. 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지은은 순자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어요. 순자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 얼굴 다 붓겠다.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자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현우야. 네, 엄마. 너도 정신 차려라. 아내 눈치만 보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앞으로는 우리 진짜 가족처럼 살자.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외식을 나갔습니다. 3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가족이 되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순자는 믿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변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자기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따뜻한 봄이 왔어요. 순자는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많은 게 달라졌어요. 며느리 지은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와 함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와서 저녁 준비를 도왔고 주말에는 시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명품 쇼핑도 줄었습니다. 친정 어머니한테 보내던 과한 선물도 멈췄죠. 대신 시어머니한테 작지만 정성스러운 선물을 자주 했어요.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몸에 좋대요. 어머님, 이 옷 어울리실 것 같아서 샀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순자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지은아, 고맙다. 어머님,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순자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변한 걸까? 아니면 그냥 연기하는 걸까? 그런 순자의 마음을 남편 동수는 알고 있었어요. 여보, 아직도 믿지 못하겠어? 잘 모르겠어. 너무 갑자기 변해서.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며느리가 진심으로 반성한 것 같은데. 그랬으면 좋겠어. 순자는 그렇게 말했지만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지은이 순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 대학 친구들이 근처 카페에서 모임을 하거든요. 그래, 가거라. 그게 어머님도 같이 가시면 안 될까요? 순자는 놀라서 며느리를 돌아봤어요. 나를 왜? 친구들한테 어머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절대 거절했을 거예요. 며느리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할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래, 같이 가마. 지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님. 오후 3시 순자와 지은은 함께 카페로 향했어요. 순자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습니다. 지은이 작년에 사준 깔끔한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죠. 카페에 도착하자 이미 3명의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지은과 같은 명문대를 나온 친구들이었습니다. 지은아, 언니들, 오랜만이에요. 지은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순자를 소개했습니다. 언니들, 소개할게요. 우리 시어머니세요. 친구들이 순자를 돌아봤어요. 순자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 중 한 명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지은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많이 들었다고? 뭘 들었을까? 예전에 지은이 친구들한테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생각나서였어요. 시골에서 올라온 촌스러운 시어머니라고 했겠죠. 순자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친구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순자는 가만히 앉아서 커피만 마셨습니다. 대화에 끼어들 틈이 없었거든요.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지은에게 물었어요. 지은아, 너 요즘 완전 달라진 것 같아. 무슨 일 있어? 응? 예전에는 맨날 명품 쇼핑하고 해외여행 다니고 그랬잖아. 근데 요즘은 SNS에 그런 거 안 올라오던데? 지은은 잠시 멈칫했어요. 순자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지은이 어떻게 대답할지 궁금했거든요. 지은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응, 나 요즘 많이 반성하고 있어. 반성? 뭘? 예전에 내가 너무 잘못 살았던 것 같아. 친구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무슨 소리야? 지은은 시어머니를 힐끗 보더니 계속 말을 이었어요. 나 예전에 시어머니를 진짜 못되게 대했어. 친구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은 계속했어요. 시어머니가 시골에서 올라오셨거든. 그래서 나는 창피하다고 생각했어. 사투리 쓰시고 학력도 낮으시고. 순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은이 친구들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시했어. 친구들한테도 시어머니 욕했고 집에서도 함부로 대했어. 친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서 뭐 큰일 났어? 응.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 전에 시어머니가 나한테 혼쭐이 났어. 혼쭐? 응. 내가 친정 엄마한테 5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보내고 시어머니한테는 5천 원짜리 몸빼 보냈거든. 친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헐, 진짜? 응.
그걸 시어머니가 알게 됐고 지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명품 가방을 가위로 난도질하셨어. 내 보는 앞에서. 세상에. 친구들이 숨을 죽였어요. 지은은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난 정말 충격받았어.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거든. 그리고 알게 됐어. 시어머니가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지은은 순자를 돌아봤어요. 순자는 며느리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그동안 명품 사고 친정 엄마한테 선물하고 그랬던 돈. 다 시어머니가 주신 거였어. 뭐? 시어머니가 3년 동안 매달 200만 원씩 나한테 보내주셨대. 우리 부부 힘들까봐. 친구들은 순자를 돌아봤습니다. 지은은 계속 말했어요.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시어머니를 무시했어. 촌스럽다고 명품이 안 어울린다고.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밤 나는 정말 내가 최악의 인간이라는 걸 깨달았어. 친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배우고 있어. 시어머니한테. 지은은 순자를 바라봤어요. 요리도 배우고 집안일도 배우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 순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은이 진심으로 말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친구 중 한 명이 순자에게 말을 걸었어요. 어머님, 지은이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나 봐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보이네요. 어머님도 많이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순자는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지은이가 변하려고 노력하니까.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이제 됐어. 그만 울어. 친구들도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지은아, 너 정말 대단하다. 잘못 인정하고 변하는 거 쉽지 않은데. 응, 고마워. 그날 카페를 나오며 순자는 생각했어요. 지은이 정말 변한 것 같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가 친구들한테 한 말 들으셨죠? 응, 죄송해요. 어머님 험담했던 거 다 얘기했어요.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어머님, 지은아, 너 진짜 변했구나.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게요. 순자는 며느리를 안아줬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순자는 가족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다들 들어봐라. 네, 엄마. 나 오늘 마음을 정했어. 무슨 마음이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지은이를 진짜 내 딸로 받아들이기로 했어. 지은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너 정말 변했더라. 오늘 친구들한테 하는 말 듣고 확신했어.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 우리 진짜 엄마 딸처럼 살자. 네, 네. 어머님, 지은은 순자를 꼭 안았습니다. 현우도 눈물을 훔쳤어요. 엄마, 고맙습니다. 동수는 아내의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여보, 잘했어. 그날 밤 순자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나 오늘 정말 확신했어. 뭘? 지은이가 진짜 변했다는 거. 나도 알아. 요즘 며느리 정말 달라졌어.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래도 잘 됐잖아. 응, 정말 다행이야. 순자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 이제 진짜 행복해질 수 있겠지? 당연하지. 하지만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화요일 오후 순자는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채소 가게에서 배추를 고르고 있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딸이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얼마나 고생하는데. 순자는 고개를 돌렸어요. 며느리 친정 엄마 서영숙이었습니다. 영숙은 친구와 함께 시장을 걷고 있었어요. 순자를 알아보지 못한 채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6개월 전에 난리를 쳤대. 명품 가방을 가위로 자르고 난리도 아니었다니까. 헐, 진짜? 친구가 놀라며 물었어요. 그래. 근데 솔직히 시어머니가 좀 심한 것 같아. 며느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까지 하나. 순자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영숙은 계속 말했어요. 우리 딸이 지금 눈치 보느라 엄청 힘들어해. 매일 시어머니 비위 맞추고 집안일하고. 불쌍하네. 그러니까 나는 우리 딸한테 그냥 이혼하라고 했어. 그런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순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지은이가 힘들어하고 있었구나. 친정 엄마한테 그런 말을 했구나. 영숙은 계속 친구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돈이 좀 있다고 우쭐대는 거야. 그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에이, 진짜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사는 게 고생이겠다.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딸이 너무 착해서 문제야. 참고. 순자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지은이가 진짜 변한 게 아니었나? 그냥 내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걸까? 집에 도착했을 때 지은은 아직 퇴근 전이었어요.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참 후 남편 동수가 들어왔어요. 여보 왔어? 왜 그래? 표정이 안 좋네. 순자는 오늘 시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남편에게 털어놨습니다. 동수는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쉬었어요. 장모님이 그런 말을 했어? 응. 지은이가 힘들어한다고 이혼하라고까지 했대. 에휴. 동수는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너무 상심하지 마. 지은이 본인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근데 친정 엄마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장모님이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닐까? 지은이가 직접 그렇게 말했는지는 모르잖아.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분명히 지은이가 그런 말을 했을 거야. 안 그러면 장모님이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겠어.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 또 속은 건가? 여보, 지은이가 진짜 변한 줄 알았는데 그냥 내 앞에서만 연기한 건가?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동수는 아내를 안아줬습니다. 여보, 일단 지은이 오면 직접 물어보자. 오해일 수도 있잖아. 그래야겠지. 저녁 6시 지은이 퇴근했어요.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은 가방을 놓고 부엌으로 갔어요. 어머님, 오늘 저녁은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좀 쉬세요. 순자는 며느리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네, 어머님? 잠깐 앉아봐라. 지은은 순자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순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내 엄마를 봤어. 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리 엄마요? 응. 순자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내 엄마가 친구한테 하는 말을 들었어. 무슨 말을요? 내가 지금 나한테 눈치 보느라 힘들어 한다고, 이혼하라고 했다고.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그건 진짜야? 내가 내 엄마한테 그런 말 했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순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그런 말 한 거야? 네. 한 달 전에 엄마가 전화해서 물어보셔서 지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어요. 역시 변한 게 아니었어. 그냥 연기였던 거야.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지은이 순자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어머님, 들어주세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순자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무슨 말? 저는 정말 변했어요. 진심이에요. 그런데 내 엄마한테는 힘들다고 했잖아. 그건, 지은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가 계속 물어보셔서 그냥 한 말이에요. 한 말이라고? 순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진심이 아니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머님, 제발. 지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를 보며 말했어요. 나 이제 못 믿겠어.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방문 밖에서는 며느리 지은이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하지만 순자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또 속을 수는 없어. 또 상처받을 수는 없어.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밖이 조용해졌어요. 지은은 결국 자기 방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너무 쉽게 믿은 걸까? 옆에서 남편 동수가 아내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여보,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나 바보 같아. 아니야. 당신은 며느리를 믿어보려고 한 거잖아. 근데 또 배신당했잖아. 순자는 눈물을 닦았어요. 나는 더 이상 못 믿겠어. 동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부엌에 나왔어요. 순자는 이미 아침 준비를 다 해놓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 정말 변했어요. 진심으로요. 순자는 며느리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내 엄마한테 한 말은 뭔데? 그건 제가 잘못 말한 거예요. 잘못 말했다고?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진심이 아니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 어머님, 됐어. 더 이상 말하지 마. 순자는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밥 먹어라. 회사 가야지.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식탁에 앉았어요. 하지만 밥은 한 숟가락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아내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지은아, 밥 좀 먹어. 못 먹겠어. 지은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그만해.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지은은 고개를 떨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우가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지은이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안 돼. 엄마, 지은이가 정말 변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옆에서 봤어요. 그래도 안 돼.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배신당할 수는 없어. 나도 사람이야. 현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회사에 간 지은은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지은아. 무슨 일이야? 엄마, 나 좀 봐야겠어.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갈게. 왜? 무슨 일 있어? 지은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시어머니가 또 나한테 실망하셨어. 뭐? 내가 뭘 어쨌는데? 엄마가 시장에서 친구한테 한 말. 시어머니가 다 들으셨대. 전화기 너머로 영숙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그게 들켰어? 엄마, 오늘 꼭 봐야 해. 나 퇴근하고 갈게. 지은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 7시, 지은은 친정 엄마 집을 찾아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영숙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아, 왔니? 엄마. 지은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영숙이 딸의 퉁퉁 부은 눈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 왜 이렇게 울었어? 엄마, 나 이제 어떡해? 지은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숙은 당황하며 딸을 안아줬어요. 무슨 일인데 이래? 지은은 어제 있었던 일을 엄마에게 모두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엄마가 한 말을 시어머니가 들었다는 것, 시어머니가 다시 자기를 믿지 못하게 됐다는 것. 영숙은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엄마, 왜 그런 말을 했어? 지은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영숙은 머리를 극적였어요. 나도. 내가 힘들어 보여서 그냥 한 말인데. 엄마. 지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힘들지 않아. 아니, 힘들긴 한데. 그게 나쁜 힘듦이 아니야. 뭐? 영숙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많이 배웠어. 뭘? 시어머니한테 요리도 배우고 집안일도 배우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웠어. 지은은 엄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나는 예전에 정말 최악이었어, 엄마. 그래. 응. 시어머니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 그냥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어. 지은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6개월 전에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그래서 변하려고 노력했어. 진짜로. 지은은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는 이제 진짜 행복해. 시어머니랑 같이 요리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게 힘들긴 하지만 나쁜 힘듦이 아니야. 영숙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니? 응, 진심이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니까 엄마, 제발.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마. 시어머니 험담하지 마. 영숙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은아. 응? 엄마가. 미안하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내가 고생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엄마가 너한테 잘못 가르쳤구나.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보라고. 영숙은 딸을 꼭 안았어요. 미안해, 지은아. 엄마가 잘못했어. 모녀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한참 후 영숙이 말했어요. 지은아, 내가 사돈댁한테 가서 사과할게. 엄마가? 응,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내가 바로 잡아야지. 엄마, 고마워. 지은은 엄마를 안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영숙은 시댁을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순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사돈댁? 순자는 영숙을 보고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사돈댁. 들어가도 될까요? 그러세요. 순자는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돈댁, 제가 사과하러 왔습니다. 사과요? 네. 제가 시장에서 사돈댁 험담한 거 정말 죄송합니다. 영숙은 고개를 숙였어요. 순자는 영숙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사과만 하면 다 되는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사돈댁은 제가 며느리를 괴롭힌다고 생각하시죠? 순자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오해했습니다. 오해요? 네. 어제 지은이를 만났는데 지은이가 말하더라고요. 영숙은 순자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지은이가 행복하다고, 사돈댁한테 많이 배우고 있고 힘들지만 나쁜 힘듦이 아니라고. 순자는 놀라서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이가 그런 말을? 네. 그리고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전에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다고. 영숙은 눈물을 닦았어요. 사돈댁, 제가 딸을 잘못 키웠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보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사돈댁이 우리 딸을 바꿔주셨어요. 진짜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영숙은 순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돈댁, 제발 우리 딸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순자는 영숙을 내려다봤어요. 지은이가 정말 그런 말을 했습니까? 네, 정말입니다. 영숙은 고개를 들었어요. 지은이가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시어머니를 다시는 못 받으릴까봐 너무 무섭다고. 순자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영숙은 계속 머리를 숙였어요. 순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일어나세요. 사돈댁,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숙은 순자를 바라봤어요. 정말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든지 말씀하세요. 순자는 영숙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돈댁은 이제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존경합니다. 예, 진심입니다. 사돈댁을 존경합니다. 영숙은 진지한 표로 말을 이었어요. 평생 고생하시면서 아드님 키우시고 며느리한테 그렇게 많은 걸 해주시고 근데도 겸손하게 사시고 저는 그런 사돈댁을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명품이나 사고 거칠에만 하고 살았는데 사돈댁 보면서 부끄러워졌습니다. 순자는 영숙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은이하고 한 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돈댁, 영숙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지은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순자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은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앉아라. 순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지은은 순자 맞은편에 앉았어요. 지은아. 네. 오늘 내 엄마가 다녀갔다. 지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요? 응. 사과하러 오셨더라. 순자는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내 엄마한테 들었어. 내가 행복하다고 말했다면서?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심이에요. 진심이라고? 네. 저는 지난 6개월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님한테 많이 배웠어요. 요리도 집안일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법을. 저는 예전에 정말 최악이었어요. 사람을 학력으로, 돈으로,
겉모습으로만 봤어요. 지은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저를 바꿔주셨어요. 내가, 네. 어머님이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진짜 가치 있는 게 뭔지.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명품 가방이나 비싼 옷이 아니라 진심과 존중이 진짜 가치 있는 거라는 걸. 순자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네.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한 말은. 지은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가 제가 고생한다고 걱정하셔서 그냥 괜찮다고 말하려던 건데 잘못 말한 거예요. 엄마가 제가 힘들어한다고 생각하시길래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말이 꼬였어요. 지은은 순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저는 진짜 변했어요. 6개월 전에 저는 죽었어요. 지금의 저는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새로운 제예요. 지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제가 증명할게요. 순자는 한참 동안 며느리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라. 어머님, 일어나라고. 지은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순자는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어머님? 내가 너무 의심했나 봐.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를 믿었어야 했는데. 어머님,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지은은 순자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잘할게요. 평생 잘할게요. 응. 순자도 며느리를 꼭 안아줬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순자가 가족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나 오늘 깨달은 게 있어. 뭐예요, 엄마? 현우가 물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거더라. 순자는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실수도 하고 상처도 주고 그래도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야.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게 진짜 가족이야. 순자는 가족들의 손을 하나씩 잡았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현우도 지은도 동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후 순자와 지은은 함께 백화점에 갔어요. 어머님, 이 옷 어때요? 지은이 고급스러운 블라우스를 들어 보였습니다. 순자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그냥 편한 옷이 좋아. 어머님, 이거 정말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럼 한번 입어볼까? 순자는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절대 입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진심으로 골라준 옷이니까. 탈의실에서 나온 순자를 보고 지은이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님, 정말 잘 어울리세요. 그래. 순자도 거울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럼 이거 살까? 네, 제가 살게요. 아니야, 내가 살게. 어머님, 제가 사드리고 싶어요. 지은은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1년 전에 어머님한테 5,000원짜리 몸빼 보냈던 거 기억하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가 진심으로 고른 옷 받아주세요. 순자는 며느리를 안아줬습니다. 고맙다, 지은아.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님. 두 사람은 웃으며 계산대로 향했어요.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지은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요즘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순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이제 진짜 엄마 딸 같지? 네. 지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지은아.
두 사람은 손을 마주 잡았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지은이랑 쇼핑 갔다 왔어. 그래, 재밌었어? 응, 정말 재밌었어. 순자는 새로 산 옷을 보여줬어요. 지은이가 사준 옷이야. 잘 어울린다며? 그럼 당연하지. 우리 마누라 제일 예뻐. 동수는 아내를 안아줬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품에 안긴 채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이제 진짜 행복해졌구나. 순자는 그렇게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 방에서는 지은이 남편 현우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어머님이랑 쇼핑 갔는데 정말 행복했어. 그래, 다행이네. 응, 나 이제 진짜 이 집 며느리가 된 것 같아. 지은은 남편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여보. 나 변할 수 있게 기다려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우리 엄마한테 잘해줘서. 현우는 아내를 꼭 안아줬어요.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응. 그날 밤 온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식탁. 때로는 농담을 주고받고 때로는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이 바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때로는 실수하고 상처 주기도 하지만 서로를 용서하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가족. 순자는 가족들을 돌아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명품 가방이나 비싼 선물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심과 존중,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그것이 진짜 가치 있는 거였어요. 순자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은도 시어머니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1년 전 52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난도질하던 그날. 그날이 이 가족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이야기의 교훈.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학력, 겉모습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존중은 상대방의 본질을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수하고 용서하고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변화는 가능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노력한다면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명품이 아니라 진심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가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